우리 개 뭐 잘못했는지 아는 것 같죠? 몰라요. 개들이 우리가 혼낼 때 보이는 그런 표정은 남자들의 미안해다. 이게 한 10년 전 얘기긴 한데, 반려동물이 처음 가족을 만나서 그 집에서 무지개 다리를 건널 확률이 한 12%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전 지금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사, 너무 짖어서, 배변 문제, 경제적 부담. 이사도 핑계죠. 우리 아이가 이사를 갔는데도 짖지도 않고 집안을 부서뜨리지도 않고 하면 버리거나 딴 집에 보내진 않겠죠. 60~70%가 행동 문제로 강아지를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버려진 강아지들, 유기견들은 문제 행동이 많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이 진료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많은 유기견 보호소나 이런 데를 다녀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행동 문제라고 하는 거는 다 주관적이에요. 혹시 우리 집 강아지가 응아 먹는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똥 먹는다. 네, 많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못 키우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나는 그냥 괜찮아, 애들이 똥 먹을 수도 있지, 사람도 아닌데, 이런 분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주관적이고요. 원래 개들은 사실 짖는 동물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문제 행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주관적이고, 보호자가 개라는 동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보호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우리 개는 왜 항상 말을 안 듣지? 개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왜 우리 가족들은 항상 화만 내지?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실제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많은 강아지들이 자기 이름이 안돼인 줄 알 거다. 오늘도 여기 나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안돼일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칭찬은 해본 적이 있나? 얘 잘 쉬고 있는데 아우 이쁘다 하고 가서 막 뽀뽀하고 이런 거 말고, 내가 원하는 행동을 얘가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본 적은 있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개들의 잘한 행동은 그냥 디폴트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것만 자꾸 혼난단 말이에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가 안 된다라고만 얘기하는 사람 말을 잘 들을지, 평소에 사소한 것도 칭찬하다가 한번 안 된다라고 할 때 진짜 딱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 말 잘 들을지, 대부분 후자를 택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냥 안 된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가장 중요한 게 양방향 소통입니다. 얘네들 계속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못 이해하거나 아니면 못 알아듣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소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개들의 감정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저는 이건 강의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얘기해요. 사람이 태어나서 5살이 될 때까지 성장해 나가면서 가지게 되는 감정들이에요. 근데 개들은 어디서 멈춘다고요? 2살 반, 30개월 정도에서 멈춥니다. 이쪽에 있는 감정들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쪽에 있는 감정들은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흥분, 스트레스, 만족감, 혐오감, 두려움, 화남, 즐거움, 의심, 사랑 같은 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부끄러움, 자존감, 죄책감, 경멸감, 여기 있는 건 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 개 뭐 잘못했는지 아는 것 같죠? 몰라요. 개들이 우리가 혼낼 때 보이는 그런 표정은 남자들의 미안해다. 뭘 잘못했는진 모르겠지만 우선 한번 넘어가 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바뀌질 않죠. 개들은 이런 죄책감 같은 게 없습니다. 강아지들은 어떤 행동을 하자마자 결과를 알려줘야 돼요. 보통 3초 이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얘가 엉망을 만들어 틀어놨거나 오줌을 쌌는데 한참 뒤에 데려가서 너 이거 뭐야 라고 하면 얘네들은 엄마 뭔데가 되는 거예요.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보호자가 외출하고 돌아와서 얘를 혼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외출하고 돌아오면 날 이유 없이 혼내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반복되면 내가 외출하고 딱 돌아오면 애들이 숨어요. 그걸 보고 우린 뭐라고 해요? 쟤 봐, 지가 잘못한 줄은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는 몰라요, 뭐 잘못했는지. 분리불안 왜 생길까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가장 강아지들의 감정 상태를 얼마 전에 지나왔던 친구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래잖아요. 우리 엄마가 날 이뻐해줘서가 아니라니까요.
분리불안은. 근데 자꾸 인터넷이나 뭐 어디선 뭐라고 얘기해요. 보호자가 너무 이뻐해줘서, 오냐오냐 키워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실제로 연구 논문을 보면 보호자가 무시할수록 개들은 분리불안이 심해집니다. 예측 가능성이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대부분의 분리불안 있는 강아지들은 집에 일을 안 나가시는 분이 한 분은 계세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봤던 연습 자체가 부족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 보호자가 들어오는지. 이걸 연습을 시켜줘야 되는 거지, 무시를 하고 막 기다려야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에서는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제 언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점점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 스트레스 수치가 점점 올라가서 정말 심해졌을 때 물기까지 가는 건데, 이 부분들을 잘 봐주셔야 돼요. 하품, 눈 깜빡, 낼름거림, 뭐 이렇게 점점 올라갑니다. 이 밑에 부분을 잘 봐주셔야 돼요. 이거 언제 잘 봐줘야 되냐면 산책할 때. 우리도 못하는 걸 애들한테 강요하지 말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개들끼린 다 친구예요? 여러분들 산책할 때 왜 저기서 처음 보는 개가 오는데 자꾸 친구하고 데리고 가요? 그러면 그때 애들을 잘 보잖아요. 특히 어렸을 때 행동이 고착화되기 전에 애들의 행동을 잘 보면 다 이러고 있어요. 싫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억지로 계속 만나게 해요. 그러면 얘가 배운 건 뭐예요? 얘가 느낀 건 뭐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싫다라고 하는 걸 들어주지 않아.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도망을 가고 싶은데 도망을 못 가요. 왜? 줄 때문에. 도망을 못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격을 해야죠.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되죠. 어때요? 얘가 황황황 하면 우리 어때요? 어이구 하면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때서야. 그럼 얘는 그 행동을 계속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운동장에 가서 줄 풀러놓으면 안 짖는 이유는 뭘까요? 내 의사를 들어주지 않는 보호자가 줄을 잡고 있지 않으니까. 만약에 내가 싫거나 무서우면 도망가면 되고, 내가 마음에 들면 내가 스스로 가서 냄새 맡아보면 되고, 그러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산책할 때 처음 만나는 강아지, 그리고 처음 만났고 더 이상 안 만날 것 같은 애들은 인사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점점 높아지다가 이 으르렁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갈등에 의한 공격성이라고 해요. 얘가 하기 싫어하는 거 할 때 물 거예요. 빗질, 목욕, 발톱 깎기, 항문 낭짜기, 귀 닦기. 그래서 실제로 수의사 말 잘 듣는 보호자분들이 많이 물려요. 빗질 매일 하시고요. 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닦아주시고요. 눈곱 맨날 떼시고요. 얘네는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걸 계속해요. 근데 이 으르렁이 진짜 중요한 신호예요. 개들한텐. 개들 사이에선 이 으르렁을 평화의 신호라고 얘기합니다. 으르렁은 싸우고 싶은 아이들은 으르렁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사냥하는 개들도 으르렁하지 않고요. 싸우기 싫은 개들만 으르렁을 합니다. 정확한 의미는 싸우기 싫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마. 제가 이런 아이들을 MG 강아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 강아지들 중에 MG 강아지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꼭 우리가 잘못 키워서가 아니라, 이건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지만 유전적인 경향이 꽤 강해요. 내 싫은 걸 바로 표현하는 성향. 그런 아이들한테 이걸 억지로 해버리면 저 물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 무는 애들 중에 강아지 무는 애들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강아지끼리 놀 때 어르렁 하면 얘는 안 하니까. 얘는 말이 통하는 애. 보호자는 내가 싫다라고 해도 억지로 하는 사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떤 솔루션을 내드리냐면 3개월 동안 그런 거 다 끊어보라고 해요. 차라리 악역은 우리 같은 수의사한테 맡겨라. 나는 그냥 미친놈이 돼도 된다. 나중에 우리가 차근차근 좋게 교육을 해보자. 그러면 사이가 진짜 좋아져요. 제가 실제로 해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혼내봤어요. 저도 처음에 막 혼내면서 하니까 그때는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음번에 핀만 들어도 도망가요. 여러분들 느껴보셨을 거예요. 꽉 잡아가지고 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다.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번에는 뭔가 분위기만 이상해져도 도망가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했었던 게, 어느 정도 하다가 으르렁거리잖아요. 약간, 아니면 요 밑에 약간 이 정도 오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여기서 끝. 네가 싫다면 더 이상 안 할게. 이걸 반복했더니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면 점점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요. 참는 시간이 길어져요. 왜? 우리 보호자는 소통이 되는 사람이니까.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이 방법이 거의 유일해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행동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얘가 30개월의 아이들의 생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구나. 그러면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훨씬 더 서로 행복한 반려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우선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